자, 오늘의 과학 수업 세 번째 단원입니다. 동물의 한살이. 자, 동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더불어서 동물들이 있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 동물의 한살입니다. 한살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한살이라고 합니다. 자, 긴 꼬리 딱새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요. 긴 꼬리 딱새 암수는 새끼를 어떻게 돌볼까요? 이 옆에 보는 게 긴 꼬리 딱새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 보면 꼬리 날개가 좀 여기 길다 그래서 긴 꼬리고 딱새 종류이다 그래서 긴 꼬리 딱새인데요. 모기를 뭐로 주고 있나요? 네, 거미를 주고 있죠. 여기 아래에 이렇게 검은 눈동자가 있는 게 새끼예요. 그래서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를 계속 잡아다가 이렇게 물어주죠. 마치 어린이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린이 여러분들 공부도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고 식사 준비해 주시고 옷도 챙겨주시고 하는 것처럼 어미 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인간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인간도 동물이에요. 예,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단어를 학습하면서 어떤 걸 배울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암수, 암컷, 수컷의 준말이에요. 인간으로 치면은 여자와 남자.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배추 흰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알아볼까요? 배추 흰나비 과정, 흰나비의 한살이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거. 다르다면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교과서 46쪽입니다. 신비한 알에서 나올 동물 상상하기. 자, 여기서 알에서 나올 동물을 상상하라요. 자,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동물 중에서는 예, 알로 태어나는 동물이 있고, 그렇죠? 알이 아닌 그냥 새끼로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로 태어나는 동물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 한자어인데 지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알려줄게요. 난태생이라고 그래요. 알란자를 써서 알로 태어나는 생물이다. 그래서 난태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난태생의 동물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 음식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 네, 달걀이 있죠, 달걀. 원래는 닭알인데 달걀이죠. 여기서 태어나는 닭을 우리가 난태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로 태어난다. 자, 수민이는 자연 생태 체험을 갔다가 여러 종류의 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신비한 알도 있었습니다. 이 알에서 어떤 동물이 나올지 상상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노란색 알을 봤네요. 예, 여기는 개네요. 강아지. 강아지는 알에서 태어나나요? 아니죠. 이건 새끼로 태어나요. 강아지. 그다음에 토끼는 알일까요? 토끼도 마찬가지 새끼로 태어나요. 다람쥐는요? 다람쥐도 다 새끼로 태어나요. 오리는요? 청둥오리 같은데 오리는 새끼가 아니라 조류죠, 조류. 조류 새 종류는 대부분 알에서 태어나요. 거북이도 알에서 태어나고요. 붕어나 뭐 이런 것도 이런 알은 아니지만 수중에 있는 알로 태어나고요. 여기 있는 개구리도 알로 태어나요. 여기 황새라고 할 수 있나요? 예, 황새는 새끼일까요? 알일까요? 새죠, 새. 새 종류는 대부분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육지에서 사는 이러한 일종의 동물들은 알이 아니라 새끼로 태어나는 동물이에요. 고양이는 뭘까요? 네,
고양이도 새끼로 태어나죠. 네, 이런 것들 좀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47쪽입니다. 교과서 47쪽. 아래서 나올 동물 상상하여 그리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흰 종이와 그림 도구입니다. 그리기 도구, 색연필하고 사인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종이는 스케치북이나 너무 큰 거 말고요. 크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네, A4 종이. A4 종이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알은 어떤 동물의 알일까요? 알에서 나올 동물을 생각해 봅시다. 알을 깨고 나온 동물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봅시다. 이 동물이 다 자란 모습의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하고 자세히 그린 뒤 내가 그린 동물의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내가 상상한 동물은 이런 모습이야. 자, 우리 46쪽에 이렇게 노란 알이 있었죠? 네, 그 노란 알에서 깨어난 동물. 어떤 동물의 모습이 나올까? 그걸 상상해서 실제 있는 동물 말고 상상의 동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 상상의 동물을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데 꼭 요 동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상상의 알에서 나온 상상의 동물을 그려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요 과제는 선택이에요. 알에서 나온 동물 상상하기. 이거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대신 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과제로 제출하세요. 카톡이나 클래스 과제. 선생님이 낸 사람에게는 계약 후에 작은 선물을 줄 거예요. 안 낸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낸 사람에게는 어, 안 해도 되는 걸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따른 정당한 선물을 줘야 되겠죠?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줄 겁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임의의 알을 하나 생각해 보고 그림 그릴 때 알 모양도 그려도 좋아요. 알 모양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어나서 나온 알을 깨고 나온 동물 모습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암수, 암컷과 수컷이죠? 남자, 여자, 이제 동물의 암컷, 수컷이 모양, 떻게 생겼는지, 생김새가 뭐가 다른지, 또 하는 일은 또 같은지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가 비슷한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암컷이 낳은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방식은 동물마다 다릅니다. 동물의 암수에 따른 생김새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탐구활동 보세요. 동물의 암수 생김새와 역할 비교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동물의 사진, 동물도감, 백과사전, 스마트기기. 어떻게 할까요?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의 특징을 찾고 생김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동물에 따라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 암수가 하는 역할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선생님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사진 보세요. 붕어죠? 자, 여기 붕어를 보는데 이게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양을 한번 보세요.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쵸? 뭐 어느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물론 알을 낳는 게 암컷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당벌레도 보세요. 어느 게 암컷이고 수컷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모양이 비슷하죠. 그쵸? 무당벌레도 암컷, 수컷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두 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정글의 왕.
밀림의 왕이죠. 사자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온 킹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사자의 삶이 잘 나오죠. 자, 근데 사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두 마리 다 사자인데 암컷 수컷이요. 어느 게 암컷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이 암컷이에요. 2번이 수컷, 남자죠. 왜 이렇게 알 수 있냐? 여기 수컷의 특징인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갈기. 이 갈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TV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사자는 무리를 이끌 때 그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려요. 근데 어떤 수컷이 힘이 센지 쉽게 판가름 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갈기 중에 갈기가 검은색이 많은 사자가 힘이 훨씬 더 세대요.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아주 힘을 나타내는 특성이 이 갈기의 검은색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두머리 사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검은색 갈기가 많은 수컷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암컷은 보면은 요 사자의 수컷의 특징인 이런 갈기가 없죠. 요 얼굴 모양은 비슷하지만 요 갈기에 따라 갖고 조금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수컷이 좀 더 커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훨씬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앙을 한번 봅시다. 자, 원앙은 둘 다 원앙인데 완전 차이가 나죠. 그쵸? 어느 게 수컷일까요? 예, 여기 화려한 색깔을 가진 게 수컷이고 여기 좀 색깔이 단촐한 색은 암컷이에요. 근데 수컷은 왜 이렇게 화려하냐? 네, 짝짓기를 할 때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색을 가진 암컷이 짝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컷은 색이 아주 화려해요. 예, 암컷은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앙이나 사자는 암수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여기 본 무당벌레나 붕어는 암컷, 수컷 구분이 잘 되지는 않고 있죠. 자, 이어서 계속 49쪽을 보겠습니다. 알이나 새끼를 돌볼 때 암수가 하는 역할을 봅시다. 자, 여긴 제비예요. 여기 뭐 처마 지붕 밑에 둥지를 이렇게 들어서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죠. 근데 여기 암컷과 수컷이 같이 먹이를 계속 날라주고 있어요. 잡고 오고 잡고 오고. 그래서 제비는 암수가 함께 알과 새끼를 돌보죠. 그러나 여기 곰은 잘 보면요. 곰은 암컷이 새끼를 돌봅니다. 예, 새끼를 돌본 맹수, 우리가 흔히 무서운 동물 맹수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곰도 아주 맹수예요. 위험한 동물이죠.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암컷이 예, 생활은 같이 하는지는 수도 있어요. 여기 사자 같은 경우에는 수컷, 암컷 같이 생활은 하지만 그 새끼 돌보는 것은 대부분 암컷이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물고기 중에 하나인 가시고기는 수컷이 알을 돌본대요. 여기 알 낳는 것은 암컷이 알을 낳고 이제 가버리고요. 수컷이 이제 알을 돌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북은 암수 모두 알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거북이는 이제 알을 낳으면은 바닷가에서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서 이렇게 모래사장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걸 돌보진 않고 그냥 바다로 가버려요. 그럼 여기서 부화한 새끼들은 이제 모래를 뚫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닷가 안으로 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 물로 찾아 들어가기 전에 많이 잡아먹히나 봐요. 조금 아쉬운 장면입니다. 사자, 원앙, 꿩, 사슴 등은 암수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암컷과 수컷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 붕어나 무당벌레, 참새, 돼지 등은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하여 암컷, 수컷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또 들어가는 게 우리 개. 애완동물 있죠?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나 개 등은 얼핏 얼굴만 봐서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밑에 부분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들이 또 있고 생김새가 전혀 다른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원앙처럼. 꿩도 마찬가지고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사슴 같은 경우에는 뿔, 예, 사슴 뿔 녹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뿔, 예, 이런 동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루돌프 사슴이 있죠? 이게 뿔이 있는 게 예, 수컷이죠. 자, 동물에 따라 암수의 역할이 다양합니다. 알이나 새끼가 태어나면 어떤 동물은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고 어떤 동물은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새끼를 돌봅니다. 알을 낳고 돌보지 않은 동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북이가 있었죠. 자, 더 생각해 볼까요? 자, 더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요거 읽어보고 실험 관찰 탐구 활동부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나 새끼를 암수가 돌보는 동물과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돌보는 동물을 더 찾아볼까요? 자, 이제 실험 관찰책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책 3. 동물의 한 살이 24쪽입니다. 24쪽.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1번 탐구활동입니다. 동물의 암수 생김새와 역할 비교하기. 1번.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을 찾고 생김새의 특징을 써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사진 자료를 이용해 봅시다.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네, 큰 멋진 정글의 왕 사자가 있었죠. 수컷의 특징은 네, 머리에 갈기가 있다. 근데 암컷의 특징은 머리에 갈기가 없다였죠. 또 두 번째는 원앙새가 있었어요. 수컷의 생김새 특징은 몸 색깔이 화려하다. 알록달록했어요. 자, 암컷은 네, 몸 색깔이 갈색이고 화려하지는 않다. 그리고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이 있었죠? 네, 교과서에 첫 번째로 붕어가 나왔어요. 붕어는 수컷, 암컷의 생김새가 비슷하다 였죠. 자, 붕어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무당벌레였어요. 자, 무당벌레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네, 수컷, 암컷에 마찬가지로 비슷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다. 자, 알이나 새끼를 암수가 함께 돌보는 동물과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돌보는 동물을 더 찾아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알이나 새끼를 함께 돌보는 동물. 네, 그래서 구글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물 뭐가 있나요?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이게 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네요. 자, 요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원하는 게 아니네요. 자, 선생님이 다시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물이죠. 자, 쭉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예, 알이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과정에서 암수가 하는 역할. 자, 다양한 동물 육아법이 나오는데요.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 암수가 하는 역할, 동물의 역할은 사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암수가 함께 돌보는 동물, 제비, 꾀꼬리, 황제 펭귄, 두루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물 네 가지 나왔죠? 적어봅시다. 제비, 꾀꼬리, 그리고 황제 펭귄, 그리고 두루미 등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제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더 살펴보면은 여기 암컷이 홀로 돌보는 동물, 뭐 소, 곰, 사냥, 바다 코끼리 등이 있네요. 자, 그리고 수컷이 혼자 돌보는 동물, 물자라, 가시고기, 꺽지, 물장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물, 이걸 정리해 보면은 자, 우리 여기서 조상 암컷이 돌본다, 혼자 돌본다, 소, 곰, 사냥, 바다 코끼리가 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수컷이 혼자서 돌보는 동물은 물자라, 네, 가시고기, 꺽지, 물장군. 물에서 사는 동물들이 수컷이 돌보는 경우가 많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더 다양한 동물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하고 동물 3단원 첫째 시간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실험관찰책 24쪽 정리를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 우리 배우는 클래스팅 과제나 또는 카톡으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물의 한사리 과정 중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한사리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